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3월 30일인가? 31일까지 이제 하다가 장이 너무 좋죠? 뭐 이건 굳이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지수가 저는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는 한 2700선에서 2800선 정도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뭐 900선은 금방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코스닥선은 코스피가 조정받는 위치에서 코스닥은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놓은 종목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코스닥의 경우를 예시로 한번 들자면 제 기준상에서는 930선에서 980선이 우선은 목표가 부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900선이 굉장히 가까워진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목표가가 도달하고 난 뒤에 코스피가 추가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저는 한 1000선짜리는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작년에 한 7월 달부터일까요? 여기서부터 8월 달 여기서부터 2500선과 2550선짜리가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이제 좀 빠질 때는 상방 추세에 이런 위치가 유리하고 상방 추세로 연결이 돼야지 시장도 좋아지고 좀 공격적인 이런 접근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우선 뭐 보면은 이제 넘겼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작년 저점에서 올해 1월 달의 저점 자리를 보면 이 자리 2500선과 2550선만 넘겨주면 여기는 저점을 살짝 올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우선 넘기면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3일부터의 제 주도주들은 이렇게입니다. 어제 이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좀 공유도 해드렸고 했지만 제가 좀 3월 말부터 좀 뭐랄까요? 그냥 좀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장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을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싶기도 해서 했지만 영상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 조금 일찍 켰는데 오늘의 종가 베팅 관점은 EV 첨단 소재 보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지만 만약에 상한가 못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리프세미입니다. 아리프세미는 14,400원, 14,500원 종가 준다면 저는 종가 베팅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목표가는 이제 저는 한 16,4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16,400원이 2013년도에 신고가 자리이죠. 이 자리가 뭐 저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종목은 세력주입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뭐 세력이 있는 종목이고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가격 이상일 때에 종가 베팅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가 자리만 안 깨지면은 뭐 한데 뭐 거좀 이제 상한가에 가까운 위치라서 뭐 이거 지금 촬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업로드한 후에 영상을 봤을 때에 매수할 기회가 있을까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아마 매수 기회는 RF세미가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제 종배는 동국산업을 했었습니다. 네, 동국산업 종배했고 오늘 네, 갭 떠서 슈팅 주는 위치에 아침에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EM플러스도 네. 저는 넘길 거라고 봤는데 갭 뜨고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자리 넘기면 EM플러스도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뭐 12,300원? 네, 300원 정도가 되네요. 아마 어제자 기준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전일 저점 자리 깨지 않고 올라가면은 12,000, 13,000원 네, 넘기는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주도주는 뭐 우선 저는 EV 첨단 소재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F세미 네, 우선 요렇게가 종가에 무조건 볼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중에는 이제 한주라이트를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제 한주라이트 같은 경우가 한 6,500원대 움직일 때 네, 이 상장 한 다음 날에 이 고점 자리 돌파로 매매 접근을 했었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네, 좀 의외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주 상한가 네, 나쁘지 않는 네, 종목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서 6,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들이죠. 뭐 3월 30일, 뭐 4월 4일 날 네, 여기서부터 물려도 괜찮은 자리들입니다. 네, 눌리면 추매를 해서 손절가는 뭐 좀 넉넉하게 줘야 되겠죠. 뭐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날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이탈의 손절가를 잡고 뭐 4월 4일 날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한 4,100원 정도 네, 이렇게 손절가를 주고 좀 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의 슈팅은 뭐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비중 베팅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에코플라스틱은 네, 지금 여기 돌파 이후에 보합권 유지를 하다가 슈팅 이틀 쉬고 슈팅 4일 쉬고 슈팅입니다. 신고가가 계속 돌파가 되고 있는 자리라서 지금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로노이라는 이 제약 바이오주가 있는데 아마 이때에 제가 한번 보고 라인을 좀 그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아닐 것 같고 신규주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뭐 신규주 치고 제약 바이오주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업종들이 좀 돌았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오 업종도 한 번은 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돌지 지수의 끝자락에서 돌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로노이도 뭐 신규주 치고 나쁘지 않은 자리라 봅니다. 뭐 신고가 돌파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네. 전일 상한가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이 네, 또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오후에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방금 먹었는데 한 1시에서 1시, 2시 전까지 좀 자다가 아마 보고 있었으면은 저는 이런 자리 돌파나 아니면 이제 신고가 부근 가까운 자리에서의 돌파는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얘도 좀 높지 않을까? 넥스턴 바이오는 얘 따라가죠. 지금 EV 첨단 소재를 따라 2등주인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한국 앙코르 유전 네, 뭐 지금 상한가 몇 번째죠? 하나 둘셋 다섯 네, 5번의 상한가인데 이 전에 점상을 한 10방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번의 연속적인. 금방 요것도 그 예전에 베트남 개발 원하고 비슷하게 자진상폐 그거이지 않나? 라고 알고 있어요. 뮤추얼 펀드인데, 네. 아무튼, 그렇고, 서남.
선암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슈프리마 아이디는 제가 전일에 상따를 했던 종목인데 아침에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물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4%대, 4%대 아침에 이제 좀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또 가네요.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거 갭이 떠야 되는 게 맞다라는 종목이었어요. 좀 유통 비율도 굉장히 적은 종목에 시총도 작은 종목이고 뭐 살짝 품절기가 있고 호가도 가벼운 종목인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죠. 38,150원짜리 넘기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운이 안 따라줬던 종목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조금 다신 보지 말자. 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올라가네요. 전 디스플레이텍이 여기에서가 이제 오늘 좀 강하게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이런 자리가 되겠고 한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눌림을 대략 뭐 이런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텍도 저는 오늘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재료가 뭐죠? 최근 2월 달에 상승했던 거는 전기차 충전 관련인데 근데 막 엄청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 대금도 조금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윈텍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 오늘 좀 강했고 SNS텍 뒤에 테크놀로지 종목들 텍 붙은 애들이 오늘 좀 잘 가네요. RF 세미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SP 시스템도 눌림 구간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저는 이날이 이제 다 털렸죠. 다 털었는데 상한가를 갈 줄이야.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이 뭐 급등해서 뭐 몇 개월인가요? 아까 뉴스를 좀 봤는데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올라왔다. 단발성이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주성, 세토피아. 최근에 BGF 에코가 좀 강했는데 오늘 이 단기 고점 자리를 좀 넘겨버린 위치라서 뭐 솔직히는 아니고요. 하나갤러리아는 갤러리아 우선주가 본주가 잘 못 따라가죠. 25% 올랐는데 본주가 한 8%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는 전일 기준을 보고 오늘 내일 매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시가가 이제 오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출발이군요. 마이너스 3% 출발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위치 흐름 보고 저는 이 8,100원짜리 돌파하는 거에서 매도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샀나 보네요. 올라오는 거 보고. 그리고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요즘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장도 좋고, 뭐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막 한 8조 이상, 10조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활발한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체적으로 큰 수급은 에코프로 쪽에서 다 빨아가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보면 이 신용 가능한 종목들, 뭐 공매가 가능한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 정말 끝까지 막 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공매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 한도 초과 종목들이 엄청 많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뭐 리스크적인 이런 재료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를 뭐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늘리거나 공격적으로 뭐 하지 않고 있나? 그러겠죠 당연히. 뭐 신용 한도 초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뭐 공매가 가능한 종목을 보면은 이 DB하이텍 또 이렇게까지 갈 만한 종목은 아닌데 엄청 잘 가잖아요. 단기간에 잘 가잖아요. 원래 이제 이 DB나 뭐 DB 하이텍 등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단기간에 완전 막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면은 신용 한도 초과이긴 한데 오늘의 고점 자리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이 자리는 주가가 좀 낮으니까 이 정도 보지 않을까? 눌림을 본다면 그리고 나서 22,500원, 600원, 700원 돌파하면은 얘도 좀 가죠. 갈 때 좀 강하게 갔던 종목이니까 뭐 지켜봐야 될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 좀 빨리 볼까요?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어차피 EV는 제가 이미 사놨기 때문에 뭐 안 봐도 되긴 합니다만 이제 RF 세미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동국산업 어제 정보했던 거고 원익PN이 성화이텍 하나 갤러리아는 이거 유통수가 너무 많죠.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이 주식수도 많은데 유통수도 많은 유통비도 한 60%에 참 요거 주식수랑 유통수만 좀 적으면 시총 4천억에 코스피에 상장한 백화점주 치고는 굉장히 가격이 싸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긴 한데 너무 뭐 홈플러스 인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우선주가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본주가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우선주 상한가 갈 때 본주가 못 간 종목은 또 처음 봅니다. 인적 분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코어록 모빌리티 그룹 두 종목도 미쳐 날뛰는 점상을 보여줬는데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G2파워도 장중에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 수급 들어왔을 때 두산에너빌을 하는 것보다 G2파워를 이미 기존 주도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G2파워 봐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좀 강하게 가는 그런 테마의 섹터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럴 때야 강하게 가주기는 했고 하지만 막 정말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정도 강한 슈팅 줬다가 보합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가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슈팅을 줬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런 자리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얘도 보면은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코스닥에 속한 주식수, 유통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KEC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GI이노 아까 뭐였지? GI이노 이거는 제가 어제 종배를 하려고 오후에 샀다가 이제 이날 고점이죠. 25,350원짜리 돌파를 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안 가길래 짧게 잘랐더니 종가가 네, 저 높이 끝났고 시간 외에서도 또 괜찮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슈팅이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신규주고요. 그 다음에 엘컴테. 네. 아유,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엘컴테. 그리고 하나 뉴로 지금 뭐 챗 뭐 AI 요런 애들 좀 밀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얘가 여기까지는 빠지진 않겠지만 뭐 한 2만원, 19,000원 요런 사이에서는 주도주 낙폭과대로 한번 접근해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EID 이수학. 네. 어제 이수학을 정배를 좀 해볼까 싶었던 자리인데 오후에 이제 고점 자리를 좀 넘겨버린 위치에서 종가가 끝나서 안 했는데 시간 외에서 좋았죠. 그래서 갭이 꽤 많이 떴네요. 그리고 꽤 많이 눌렸네. 아, 역시 세력주는 화끈합니다. 네이처셀, 지에논 에너지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4,000원대, 5,000원대에서부터 21,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루에 10% 빠지는 거는 뭐 에코프로 얘네들도 얼마나 빠졌죠? 막 한 10%씩 빠져도 에코프로 BM인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뭐 한 3일간 막 한 10%, 15% 막 이렇게 빠져도 야 엄청납니다 진짜. 아 에코프로를 샀었어야 됐는데. 어반리튬도 뭐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EID 네, 조일보 낙폭이 조금 포스코엠텍 네. 많이 눌렸다가 볼만한 게 없네요. 상한가 종목이 최근에 엄청 많잖아요. 4월달 들어와가지고 저는 상한가 종목이 한 10개 넘어가는 게 야 이거 얼마만에 보는 이런 상한가 종목이냐 했는데 역시 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검색식 종목에서 한번 볼게요. 한주라이트 상한가 솔직하게 상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이미 상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레이크 머티리얼도 네, 많이 올라가네요. 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에코플라스틱을 보면은 이게 한 주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에코가 먼저 갔는데 한 주가 따라가다가 아무래도 신규주고 시총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대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저기 EV 첨단 소재 EV 상한 갔네요. 네. 요거 상한가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풀려가지고 참 아침에 일찍 갔으면 그냥 종가까지 푹 잤을 텐데 디스플레이텍 괜찮아서 좀 뽑았지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총 나쁘지 않잖아요. 유통비 50에 유통수가 930 나쁘지 않다. 한 8,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화신 KG 스틸도 장중에 좀 봤던 종목이긴 하지만 요거는 너무 이제 좀 코스피 200에 속한 중대형주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11,470원의 돌파를 보고 하긴 하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쌍용차 관련으로 했을 때 KG 스틸이나 뭐 KG 모빌, KG ETS 등을 봤을 때 얘는 정말 잘 갔잖아요. 이때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KG 모빌이라든지 뭐 ETS가 이제 좀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수가 상승이라서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2시 20분이네요. 자, 오늘의 주도주는 EV 첨단 소재는 상한가 마감이고요. RF세미는 종가까지 기다려보다가요. 뭐 섣부르게 안 사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14,400원 이상 종가면은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종가 장중에 놓쳤는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장후 시간 외에서 매매를 하던지, 아이고, 그 뭐죠? 3시 40분 장후 시간에 매수를 하던지, 뭐 아니면 4시 시간 외에서 매수를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택,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게을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조금 있어야 영상을 안 빼먹고 계속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뭐 이런 것도 참 감사하지만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꽤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찍었습니다. 또, 또 게을러지면 또 며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또 댓글로 영상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최대한 좀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매매 잘 하시고, 뭐 이런 장은 솔직히 수익이 정말 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거나 나는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코스피가 2550선 넘기면은 2700, 800선이 우선 1차적으로 보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느긋하게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